지난 경기에서 김광현은 4회까지 1실점 후 투구수가 47개인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아쿠냐에게 내준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7회까지 진행되는 더블헤더 경기였고 1차전에서 웨인라이트가 완투를 한 덕분에 팀은 불펜 소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0대1로 뒤진 상황이었다 보니 5회 초 타석에서 김광현을 교체한 건 아쉽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김광현은 다시 투구수가 79였던 5회 1사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해하기 힘든 교체였습니다. 김광현은 대단히 불운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평균 타구 속도가 83마일일 정도로 타구 관리를 잘하고도 7개의 안타를 내준 겁니다. 7개의 안타 중 하드히트는 2개뿐이었고 5개는 타구 속도가 85마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광현은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4할 1푼 1리로 밥입신에게 버림받은 하루가 됩니다. 3회 김광현은 4피안타 4실점을 하는데요. 첫 2개의 안타가 모두 빗맞은 공이었고 타점을 올린 스탈링스의 땅볼은 너무 느려 아레나도가 더블 플레이에 도전하지 못했으며 우익수 라스 누트바가 잘 잡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공을 떨어뜨려 2실점이 4실점이 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동점을 만들고 4대4로 맞선 5회 초 김광현은 선두타자 프레이저를 잘 잡아내는데요. 이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이크 슐트 감독이 투수를 교체한 거였는데요. 물론 키브라이언 헤이즈는 김광현이 오늘도 2타수 2안타를 내줘 통산 5타수 4피안타가 됐지만 오늘 안타 2개는 모두 강한 타구가 아니었고 주자가 있는 위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김광현을 내리고 올린 투수가 9이닝당 5개의 볼넷을 내주는 제이크 우드포드였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드포드는 헤이즈에게 볼넷을 내줬고 이후 결승 적시타를 맞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로써 5연패, 최근 5승 16패의 부진을 이어가는데요. 6월 들어 웨인라이트 경기에서 3승 1패, 나머지 선발투수 경기에서 3승 15패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슐트 감독은 김광현을 믿지만 상황에 맞는 야구를 해야 했다. 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치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교체된 투수가 김광현이라서가 아니라 슐트 감독이 상황에 맞는 투수 교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슐트 감독은 평균 4.53이닝, 평균 77구에서 교체함으로써 김광현을 텐덤 투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슐트 감독은 어제 경기가 끝난 후 선발진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요. 저는 6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3.73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내려가겠구나 했지만 존 겐트가 불펜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물론 겐트도 최근 4경기에서 11.57입니다. 이에 좌완 웨이드 르블랑이 대체하거나 또는 아로사레나 트레이드 때 받았던 좌완 유망주 매튜 리베토어가 데뷔할 전망입니다. 김광현은 4와 3분의 1이닝 7피안타 4실점을 통해 평균 자책점이 3.60에서 3.98로 올랐는데요. 땅볼 유도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나 오늘도 삼진 하나에 그침으로써 첫 7경기에서는 9이닝당 9.03진이었지만 이후 5경기에서 5.23진인 건 불안한 부분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승리 없이 5패인 김광현은 지금 일정대로라면 쿠어스필드 등판을 피하고 7월 1일 애리조나전 홈경기에 등판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재밌는 일과 다양한 기록이 쏟아져 나온 하루였는데요. 더블헤더를 치른 매츠와 필라델피아는 1차전에서 8회 연장 끝에 매츠가 2대1로 승리, 2차전은 똑같은 스코어로 8회 연장 끝에 필라델피아가 2대1로 승리해 무승부가 됩니다.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 에런 돌라는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1970년 매츠 에이스 톰 시버가 샌디에고를 상대로 달성한 10타자 연속 삼진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재밌는 건 시버는 10타자 연속 삼진이 마지막 10개의 아웃카운트였던 반면 못 맞는 공과 2루타로 출발한 놀라는 1010개의 아웃카운트였다는 건데요. 놀라는 디그롬의 빙의에 5회 선제 적시 2루타를 날리는 등 팀이 기록한 3안타 중 2안타를 담당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역전패를 당하면서 5와 3분의 1이닝 12K, 2피안타 무실점에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오타니, 게레로, 타티스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자 세 선수는 이제 저주에 걸렸다고 많은 분들이 불쌍해하셨는데요.
하지만 김영준의 저주는 역시 실체가 없었습니다. 타티스가 3개, 게레로와 오타니가 1개씩 날려 5개의 홈런을 합작했기 때문인데요. 샌디에고가 8연승을 질주하고 애리조나가 원정 24연패를 이어간 경기에서 어깨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홈런 더비 불참을 선언한 타티스는 홈런 더비를 오늘 해버렸습니다. 첫 3타석에서 모두 홈런을 때려내 데뷔 후 처음이자 샌디에고 역대 최연소 3홈런 경기를 만들어낸 거였는데요. 내친 김에 역대 19번째이자 샌디에고 역대 최초, 유격수 역대 최초, 그리고 역대 최연소 4홈런 경기에 도전했던 타티스는 다음 2타석은 홈런을 날리지 못해 5타수 4안타 3홈런 4타점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타티스는 23호, 24호, 25호를 한꺼번에 날림으로써 리그 2위 슈아버의 차이를 3개로 벌렸고 장타율을 0.657에서 0.702로 끌어올려 0.675인 게레로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가 됩니다. 홈런, 타점, 장타율, OPS,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내셔널리그 1위, 도루 3위인 타티스는 게레로가 오타니와 MVP 경쟁인 것처럼 디그롬과 MVP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2경기 연속 만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왔지만 또 초구 범타로 물러났는데요. 이로써 커쇼를 상대로 때린 홈런을 제외하면 대타 성적이 14타수 1안타 1볼넷이 됐습니다. 1번 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첫 타석에서 데뷔 첫 리드오프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138m가 날아간 오타니의 홈런은 2015년 스태캐스트 도입 후 가장 멀리 날아간 리드오프 홈런이 됐습니다. 하지만 453피트가 기록된 오타니의 홈런은 트로피카나 필드 최고 기록은 되지 못했는데요. 트로피카나 필드 최장거리 홈런은 2018년 최지만이 마이애미전에서 기록한 460피트 140m 홈런입니다. 오타니는 리드오프 홈런을 기록함으로써 한 시즌에 승리와 리드오프 홈런을 모두 기록한 역대 2번째 선수가 됐는데요. 1888년에 이어 133년 만에 나온 기록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3회에는 번트 안타를 성공시켰는데요. 올 시즌 기습번트를 시도했을 때 4타수 4안타 성공률 100%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안타 9개는 홈런 7개와 번트 안타 2개입니다. 이렇게 오타니가 4타수 2안타로 분전한 반면 에인절스는 수비가 무너지며 4연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반면 7연패 후 3연승에 성공한 템파베이는 최지만이 4타석에서 볼넷 2개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가 24호 홈런을 날려 동률이 되자 게레로도 뒤이어 25호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로써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를 보면 게레로와 타티스가 25개로 공동 1위, 오타니가 24개로 3위, 오늘 22호를 때려낸 슈아버가 4위입니다. 슈아버는 최근 6경기 9홈런으로 주니어들을 무섭게 뒤쫓고 있는데요. 슈아버는 최근 14경기에서 13홈런으로 이는 2010년 툴로이츠키와 함께 역대 공동 2위에 해당됩니다. 14경기 구간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14개를 때려낸 2001년의 베리 본즈입니다. 한편 400피트 이상 대형 홈런 순위는 게레로와 오타니가 19개로 공동 1위, 타티스가 18개로 3위, 아쿠냐가 15개로 4위입니다. 토론토는 스프링어도 복귀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하며 7회까지 5대1로 앞섰는데요. 하지만 불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번에도 체두드였는데요. 체두드는 8회 올라와 볼넷 삼진 4안타로 불을 피우고 내려갔고 토론토는 8회 사실점으로 동점을 허용한 후 연장전 끝에 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5연승이 중단된 반면 볼티모어는 원정 20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노히트를 서륙했는데요. 곤솔린이 브라이언트에게 홈런을 맞아 5경기 연속 1회 실점을 한 다저스는 3회 맥킨스트리의 홈런으로 2대1을 만들지만 7회 피더슨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2대2 동점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8회 테페라를 상대로 폴락이 결승 투런, 다시 먼씨가 6대2로 달아나는 투런을 추가해 어렵게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의 페네이파크 경기에서는 더스틴 페드로이아의 은퇴식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엘스버리가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양키스 팬들의 분노를 불러왔고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게리 산체스가 경기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보스턴 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경기는 보스턴이 5대3으로 승리해 양키스 상대 12연패 후 5연승에 성공했는데요.
토미 팸, 크로네너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템파베이로 왔지만 실망스러웠던 렌프로는 올해 보스턴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공수에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양키스는 올해 보스턴 상대로 4전 전패, 템파베이를 상대로 5승 8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소리 없이 잘하고 있는 팀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은 화이삭스를 9대3으로 제압하고 최근 9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기가 더 관심을 모았던 건 좌완 파이어볼러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올해 좌완 선발의 평균 구속 순위에서 95.8마일로 1위인 카를로스 로돈과 95.6마일로 2위인 기쿠치가 격돌했습니다. 기쿠치는 5와 3분의 2이닝 6K, 2피안타 1실점 승리로 5이닝 8K, 3실점 패전을 기록한 로돈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랜달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인 기쿠치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1.98, 올 시즌 14경기 5승 3패 3.34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3실점 경기가 올 시즌 세 번째인 로돈은 평균자책점이 1.83에서 2.06으로 올랐는데요. 올해 좌완 평균자책점 순위를 보면 카를로스 로돈이 2.06으로 1위, 트레버 로저스가 2.08로 2위, 웨이드 마일리가 2.85로 3위, 숀 머나야가 2.91로 4위, 류현진이 3.25로 5위, 기쿠치가 3.34로 6위, 로비 레이가 3.3으로 7위, 클레이튼 커쇼가 3.43으로 8위입니다. 볼티모어를 2번 연속으로 만나는 류현진은 내일 새벽 4시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취지마는 에인절스 알렉스 콥을 상대하고 다저스는 우리아스가 10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경기에서는 김하성과 메릴 켈리의 대결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